치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질의 한 종류로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올라 덩어리를 이루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치액을 수술로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액은 항문 안쪽 또는 바깥쪽에 혈관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혹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액은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치액은 항문 안쪽에 생기며 주로 출혈이 첫 증상입니다. 보통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상태가 심해지면 치액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외치액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며 통증과 부종, 그리고 혹처럼 만져지는 덩어리가 주 증상입니다. 때로는 혈전이 생겨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액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과도한 힘을 주는 배변 습관, 임신과 출산, 비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치액의 증상으로는 배변 시 출혈, 항문 불쾌감 또는 가려움, 통증, 붓기, 덩어리,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항문 밖으로 치액이 빠져나오는 타랑 등이 있습니다. 치액의 정도는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뉩니다. 3단계부터는 밖으로 나온 치액을 손으로 넣어줘야 하며 3, 4단계 치액과 외치액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엎드려서 진행되며 수술 당일에는 병동에서 글린세린 관장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 철저한 환자 확인을 합니다. 수술 날 자정부터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취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토 시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후빈성 폐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수술실에 가기 전 소지품은 보관함에 보관하시고 틀니, 보청기, 속옷, 양말 등은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의 등록번호, 이름, 금식 여부, 투약 내용, 보철 기구의 유무,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준비가 완료되면 수술실로 입장합니다. 수술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술 침대로 이동하실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주시고 낙상 예방을 위해 다리와 팔은 고정합니다. 환자는 수술방 침대로 이동하여 산소포와도, 혈압, 심전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연결합니다. 척추 마취는 앉은 자세 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행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양 무릎이 배에 닿고 머리를 최대한 숙인 자세를 취하여 새우등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는 허리를 둥글게 함으로써 척추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어 마취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바늘을 삽입할 부위를 소독한 후 척추가 있는 공간인 지주막하 공간에 바늘을 찔러 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주입합니다. 마취제 주입 후 바늘은 제거합니다. 보통 1에서 2분 내에 마취가 시작되며 하체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취과 의사는 알코올 솜을 이용해 환자가 느끼는 차가운 감각의 유무로 마취 정도를 확인합니다. 마취가 유도되는 동안 환자는 등이나 하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추 마취는 하반신의 감각만 차단되므로 의식은 유지되지만 수술 중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수면유도 약제를 추가로 투여해드립니다. 척추 마취 후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와 다리는 내리고 골반만 올린 자세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치액이 있는 부위를 전기 소작기와 고주파 지혈기를 통해 혈관 결찰 및 절제를 진행합니다. 출혈이 있는 부위는 공합사를 이용하여 결찰합니다. 치액이 절제된 부위는 반개방식을 사용하며 안의 점막 부위는 봉합하고 바깥 피부는 개방해 놓습니다. 치액 절제술에는 원형 문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액의 종류가 내치액이고 해당 치액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는 원형 문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문합기의 장점으로는 앞서 설명한 고식적 방법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다리 감각과 움직임은 마취 후 약 4시간에서 6시간 후부터 서서히 돌아옵니다. 수술 후 항문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처방된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데에는 좌욕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배변이 마려울 경우 무리하게 참거나 반대로 힘을 주어 배변 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변 후에는 항문을 깨끗이 씻고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약간의 출혈은 발생할 수 있지만 출혈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하루 이틀은 충분히 쉬고 이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앉기, 음주 등은 최소 2주 이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항문은 통증에 예민한 부위입니다. 배변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시간이 경과되면서 완화됩니다. 만일 통증이 지속될 경우 참지 말고 병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치액을 떼어낼 때 결착한 혈관은 드물게 염증이나 배변 활동으로 인한 움직임으로 결착한 부분이 터질 수 있으며 수술 후 2주가 지나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액은 항문 주변 혈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안 좋은 생활 습관 등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척추 마취 후 시술 부위에 출혈 혈종이 생겨 붓거나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척추 마취 후 발생하는 두통은 경막의 혈액 패치와 같은 시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척추 마취 후 마취 시 바늘이 경막을 미세하게 손상시켜 척수액이 새어나와 뇌압이 낮아져 생깁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 증상이 나타나며 마취 후 하루 정도 침상에서 편하게 안정을 취하면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